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화입니다. 정부 여당이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가 시작된 것입니다. 혁신도시는 참여정부가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중앙의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이전해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나 홀로 도시가 돼 혁신도시로서의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기존 혁신도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 조건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패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전국 혁신도시 포럼 대표이신 이민원 광주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정부, 특히 여당이 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기존의 혁신도시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한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같은 내용의 혁신도시 시즌2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적으로 혁신도시에 대한 혁신 시즌2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래 혁신도시 조성은 국가 균형 발전의 필요성에 따라서 추진되었습니다. 네. 혁신도시 시즌1은 수도권의 집중 완화와 자립형 지방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 먼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공공기관 이전에 정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습니다. 네. 현재 그러한 정책은 당초 대상 공공기관 153개 중에 150개가 이전되어 형식적으로는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9월 4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현재 수도권에 122개의 공공기관이 새로 추가로 발생하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균형 발전의 당초 취지와 상황이 역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에 대한 그 업그레이드 중요하지만은 국가 균형 발전의 원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해서 추가로 공공기관을 또 이전해서 기존의 혁신도시를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혁신도시의 그 1차 단계에는 뭐 다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을 이전해서 그걸 가지고 도시를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원래 이제 그런 1단계가 끝나면 이제 2단계는 이런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여러 뭐 산학연 이렇게 합쳐가지고서 이제 클러스터를 만들어가는 게 2단계 전략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게 시즌2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이제 있는데 네. 이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좀 아니면 세계적으로 네. 뭔가 변화된 상황이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죠. 네. 왜냐하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끌어오는 데는 혁혁한 공을 세운 게 우리나라 기업, 특히 대기업들인데 사실은 이게 모방 경제잖아요. 나무 기술 모방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정부의 지원하에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죠. 근데 기업은 생리적으로 어떤 모험을 하기가 사실은 어려우고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생리상. 근데 이제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은 좀 모험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4차 산업이 필요한데 이런 공기업들이 그런 분야에 좀 투자를 해서 이 공기업이라는 게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지만 일반 기업이 할 수 없는 분야를 공기업이 맡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차 산업은 공기업이 이제 조금 일부 담당했으면 좋겠다. 네. 마침 이면 산학연 클러스터 만들면서 그런 기능까지 좀 넣어서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가 되라. 이렇게 하는데 그걸 가지고는 좀 부족한 거죠. 지금 현재 규모로는. 네. 그래서 뭐 122개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것도 넣고 또 원래 그 공공기관을 지방 이전시켜서 국가균형 발전하는 다른 선진국들을 보면 그 이후로 1단계 한 이후로 새로 생긴 공공기관들은 원칙적으로
지방으로 보내는 게 지방에서 설립하는 게 원칙이에요. 네. 설립 단계에서부터 여기는 대구에서 하자. 네. 이거는 경북 어디서 하자. 이건 뭐 강주 어디서 하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리고 맨 처음에 공공기관을 분류해서 수도권 잔류기관들이 또 절반쯤 있어요. 네. 이것도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어요. 네. 이제 그렇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규모로 늘어날 것이고 네. 관련 자회사나 등등을 합하면 뭐 엄청나게 많은 규모로 혁신도시 시즌2를 네. 그야말로 내실 있게 효과 있게 할 수 있다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자세한 얘기는 이제 좀 뒤에 하고요. 오늘 토론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존 이제 공공기관이 이전한 혁신도시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고 시즌2 그러니까 기존 혁신도시를 어떻게 본래 취지에 맞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와 함께 추가 공공기관 이전을 여하히 할 것인가. 그래서 기존 혁신도시의 시너지 효과를 좀 더 어떻게 더 높일 것인가. 이렇게 크게 두 분야로 나누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는 먼저 기존 혁신도시의 문제점만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희들이 기존 혁신도시 현황과 문제점을 이 대구 경북 지역에 한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정리했는데요. 도성진 기자 리포트를 보시고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정부와 여당은 지역 균형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추가적으로 지역 혁신도시로 옮기고 또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을 극대화하는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의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습니다. 참여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했고 지방정부는 공공기관 유치 지역을 혁신도시로 조성했습니다. 대구 지역에는 지난 2012년 중앙신체검사소를 시작으로 한국감정원, 한국가스공사 등 모두 12개의 공공기관이 동구혁신도시로 이전했고 경북 지역에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12개의 공공기관이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했습니다.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대구에는 3,500여 명, 김천에는 5천여 명의 직원들도 함께 왔습니다. 초반에는 혁신도시의 인구가 늘고 젊은 층이 유입돼 지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그와 같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의 대학, 연구소 간 산학연 연계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공공기관과 관련이 있는 기업의 입주도 부진해 혁신도시에는 아직까지도 빈 땅으로 남겨진 곳이 많습니다. 대구 혁신도시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은 85만여 제곱미터의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전국 8곳의 혁신도시 기업 입주율 10.5%보다는 높지만 106개의 입주기업 모두 공공기관과는 무관한 성격의 기업들입니다. 혁신도시는 지역산업과 단절된 나홀로 도시와 같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공공기관 몇 개 기관 갖고는 실질적으로 이게 지역 산업이나 이 파급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교통과 교육 인프라 등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도 미흡해 근무 시간 이후 혁신도시는 텅 빕니다. 2차 공공기관이 좀 더 이전해주고 해서 밤 되면 유령대시가 되는 이런 상황도 막아주시고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되게. 김천시의 경우 혁신도시가 들어선 율곡동 인구는 늘어난 반면 원도심은 인구가 줄어 공동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시의 인구를 살려야만이 혁신도시가 살 수가 있지. 여기를 죽이고 혁신도시를 살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혁신도시 시즌2는 지금까지 드러난 혁신도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떤 기관들이 추가로 이전해야 할까요? 어떻게 기업을 혁신도시로 유치해야 할까요? 혁신도시를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발전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시사톡톡 도성진입니다. 네, 리포트 잘 보셨습니까? 예. 문제점들을 단계별로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상계열 부시장님. 예. 대구 같은 경우에 애초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이전할 때 그 이전 공공기관이 대구 지역의 어떤 산업적인 부분에서 성격이
이게 맞는가 하는 그런 예. 비판도 있었는데 물론 이제 이 모든 공공기관이 꼭 지역과 이렇게 화학적으로 결합해야 된다는 그런 뭐 그러면 좋겠지만은 꼭 그렇게 딱 맞겠느냐 하는 반론도 네. 있을 수가 있지만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네, 현재 대구 혁신기관 도시에는 산업지원 관련 기관 3개, 네, 그리고 학술 관련 기관 4개, 네, 그리고 기타 지원관 5개 이렇게 15개 기관이 네, 12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관의 특성을 살펴보면 직간접적으로 산업 관련 기관이 저희들은 6개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신용보증기금, 네. 산당공, 한국감정원, 정부와 진흥원 등입니다. 네, 네. 나머지는 정부 산하기관, 네. 교육 관련 지원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분류해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지역 경제에 직접 종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네. 지역 전통 산업과의 연계성이 다소 부족하고 네. 그래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괴가 적다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세세히 좀 더 들여다보면 네. 한국가스공사나 한국정보화진흥원, 신용보증기금 등의 경우에는 우리시 미래전략산업인 미래형 자동차나 네. IoT 그리고 로봇, 에너지, 네. 스마트 시티 산업과의 연계성은 좀 찾아서 네. 네. 충분히 협력할 분야가 있다고 저희들은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교수님, 전국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애초에 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혁신도시 시즌 1이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던 거 아니냐 하는 비판도 있었거든요. 네, 뭐 네. 그런 비판은 좀 아프죠.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당시에 이제 지역별로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이제 이거 분류를 해서 이제 나누기는 했죠. 네. 그런데 어느 지역이나 지역의 특성과 상관없이 그 한간에 지금 당시의 분위기로 보아서 인기가 있다고 하는 그런 네. 분야. 네, 이런 분야들을 서로 유치하려고 네. 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나 똑같은 걸 달라고 하는 거죠, 분야. 네, 무슨 IT 분야, 네. 뭐 에너지 분야, 뭐 등등 있지 않아요? 네, 그래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 조금씩 그 나누어진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 지역의 특성에 고려는 하는 거지만 완전하게 합치시키지는 네. 못한 측면이 있다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이거를 완벽하게 그 특성에 맞춰서 주면 네,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좀 변명하지. 왜 그렇습니까? 제 당시 제가 당국자여서 뭐 그렇습니다만은 네.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의 산업이라는 것은 옛날 산업이에요. 네, 이제 앞으로는 새로운 산업을 네. 일으키는 아, 거거든요. 네. 근데 네. 과거에 맞춰서 이걸 한다. 네, 이거는 조금 좀 맞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는 그래요. 각자 모든 지역에서 요구하는 기관들이 조금씩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기관들을 발판으로 해서 뿌리로 해서 거기서 새로운 꽃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새롭게 창출하는 거다. 네. 현재의 위상에만 맞추면 안 네, 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말씀을 드리지만 네. 그렇더라도 조금 지역의 특성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하는 특성이라는 것은 지역의 잠재력을 말하는 거예요. 네. 앞으로 더 발휘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충분히 고려했느냐에 대해서는 반성할 점들이 있다 네. 이렇게 봐죠. 네, 장단점이 이제 있었는데요. 좀 전에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래 산업과의 연관성을 이제 찾는 것이 지금은 과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당초 목적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성한다 하는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됐느냐 하는 이제 비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학 또 기업 우리 지역 내 이제 R&D 기관, 연구기관과 이전 공공기관 또 그 산하기관 또 협력업체들이 상호 융합 작용을 했는가 어떻게 보십니까? 옛날 방식 전통산업 측면에서 보면 약간 부족한 측면이 있고 미래형으로 보면 새로운 신규를 만들어가는 거니까 가능성을 두고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 계셨습니다. 혁신도시에 대해서 사실상 처음에 조성되고
났을 때는 시민들의 기대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네. 이 혁신도시가 조성되었을 때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이 엄청날 것으로 생각하고 특히 고용 유발이 적어도 한 10,000명 이상 될 것으로 그래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를 다 충족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혁신도시의 성장이라는 것은 시간을 두고 가야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의 그 기대를 일순간에 다 충족은 못 시키지만 상당히 어느 정도 저희들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들과 그 협력하고 있는 사업들을 찾아보면 예를 든다면 한국감정원에서는 대구은행과 같이 100억 원 정도의 펀드를 조성해서 지역의 기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는 우리 지역의 그 에너지 산업 관련해서 새로운 계획을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대구 지역 대표 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정바진흥원과 한국감정원에서는 지역대학과 협력을 해서 지역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오픈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역량에 따라서 지역 인재 채용률을 보면 혁신도시가 완료되었을 때 2015년도 기준으로 하면 채용률이 약 18%, 78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약 24%, 104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서서히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혁신도시가 원래 당초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어도 혁신도시 기관과 지역의 주요 공공기관 간에 연계 협력할 수 있는 추진 체계를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과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연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자는 얘기는 정말 이제 많이 이루어졌죠. 근데 아직은 혁신도시 안에 그게 갖춰져 있지가 않죠. 대학이 제대로 들어와 있는 거 아니고 기업체가 아직 들어올 단계가 아니고 지금 이제 주로 공공기관만 지금 있는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상태니까 뭐 부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상태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기획해서 추진한 그런 사람 입장에서 뭐 잘했다 계속 그렇게 공시사만 할 수는 없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 본다면 제가 이제 무슨 토론에 가보거나 자료를 보거나 어떤 건의사항을 들어보거나 하면은 대체로 이런 것 같아요. 공공기관들이 주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주도적으로 하는 공공기관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공공기관들이 훨씬 많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비판의 대상인 것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평가에도 이제 그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된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여를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그 평가 점수를 따기 위해서 그러는지 이 그 체계가 좀 없고 지역에 기부를 좀 한다. 지역 기부적 성격의 사업들을 일회성으로 하는 것들을 보면 주변에서 언론이나 보면은 뭐 하는 거야 하는 이제 그런 느낌들이 있었던 것 같고 아직은 공공기관이 정부가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간보다는 관의 성격이 많죠. 그러니까 대부분 관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일을 직접 벌려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어떤 사업을 관리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습성들이 있고 하는 일들이 그렇다 보니까 지역을 위해서 적절하게 사업을 만들어서 해가는 거는 이제 부족하다고 보아지고 또 실제로 공공기관들이 어떤 연구를 한다거나 또는 산업 생산을 해낸다거나 또 이런 쪽은 좀 부족하죠. 그래서 지역민들의 성에 아직 차지 않을 거다는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겠네요. 정부 조사에서도 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의 60%가 체육시설 개방, 뭐 단순 봉사, 사진 찍고 이런 자체 조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꼭 혁신도시 안으로 대학이나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뭐 공간적인 그런 뭐 근접성 아니더라도 멀리 떨어져 안 들어오더라도 하여튼 이 산학교 연계 기능은 하여튼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욱 이제 비판을 많이 했던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가 이제 각
이렇게 협력해서 협치로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한다거나 이렇게 산하간 연계를 한다거나 당위성들은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문화가 아직 축적이 안 돼 네. 있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혁신도시를 기화로 해서 네. 그런 문화들이 축적돼 갈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제도가 있잖아요. 네. 30%까지 하는. 자, 이것이 지역 대학을 엄청나게 활력을 네. 가져다 줄 것으로 네. 보이고 이미 몇몇 학과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과 관련된 학과에서는 이제 학생들의 지원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해가고 있다는 네. 이제 실적들도 보면은 이제 점점 좋아지리라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고 하지만 미흡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혁신도시 시즌2가 더욱 필요한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업 유치가 상대적으로 이게 활성화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까 통계에서 또 보았지만 우리 리포트에서요.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김천은 좀 적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들어왔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더욱 활성화되어 있지만 절대적으로 보면은 활성화되어 있는가 하면 또 얘기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예. 아직도 많이 비어 있고 또 연관 기업이 이제 거의 없다는 것이 그런 지적인데요. 자, 이 문제도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산하 기관, 산하 협력 업체들 또 지역의 기업들도 좀 들어가서 연계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현상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교수님. 이거는 이게 민간 기업들이 혁신도시에 이제 오면 좋잖아요. 네. 근데 공공기관의 성격이 네. 지금 기업과 연관을 맺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 있죠. 네. 지금 들어와 있는 공공기관들의 면면을 보면은 이 기관하고 기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네. 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건 뭐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립 목적이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근데 세상이 변했거든요. 네. 그러면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도 이제 좀 바뀌어져야 되고 네. 그 설립 목적을 보면 이 설립 목적을 보니까 관련 기업들이 뭐가 있겠구나. 그럼 이 공공기관이 이제 업무를 새롭게 전환해 줘야 되는데 이건 사실은 정부가 터줘야 되는 거예요. 네. 업무 변화를 할 수 네. 있도록 새로운 세상에 맞게. 네. 그런 점들이 정부가 좀 그런 점이 좀 아쉽고요. 선도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에게 물어야 돼요. 당신들은 앞으로 업무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느냐. 네. 조사하고 네. 그래서 필요한 법률 개정이 있으면 그 개정을 또 하고 정관 변경 필요하면 그걸 하고 네. 이게 가야 되죠. 이런 점들이 이제 한 가지 공공기관과 기업과 직접 연결되기가 힘들으니까 네. 공공기관의 성격을 바꾸자라는 이제 이런 얘기 네.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성격이 좀 관의 성격이 많다라는 거 아까 네. 말씀드린 그런 네. 하나 하고 또 원래 기업들이요 그러니까 유치를 한다고 뭐 세금 깎아주고 땅 싸게 주고 하면 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실제로 기업들한테 물어보면 네. 심도 있게 물어보면 결국 최종적으로 가는 거는 사람이에요. 네. 사람이 많이 있냐. 우리 기업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손쉽게 구할 수 있느냐. 제가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우수 인재 이런 것만은 아니에요. 네. 그 분야의 사람들이 그게 충분히 있냐.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키워내는 사람을 많이 그것도 하는 거를 지자체가 조금 더 신경을 가지고 네.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부시장님. 예. 네. 대구의 경우 예. 연관성은 이제 하여튼 많지는 않습니다. 네. 또 유치 활동도 더 이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적극하겠습니다. 네. 예, 대구 혁신도시의 경우에는 단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네. 대구 혁신도시는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와 동시에 첨단 의료복합단지라는 특성을 동시에 갖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구의 혁신도시에는 의료기업으로 특화되어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 지역의 전통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 유치에 좀 제한을 받아온 측면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현재
공공기관 이전엔 12개 기관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전통 산업과 연관성보다는 네. 우리 지역의 미래 산업과 연관성이 네. 좀 더 많은 실정입니다. 그런 네. 차원에서 상당히 제한이 있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쭉 혁신도시 시즌 2가 된다면 네.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네. 기관을 유치를 하고 업종 다양화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네. 가져봅니다. 네.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 이전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예. 얘기가 예, 이제 그 직원들도 같이 오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정주 여건이 예,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거의 공통된 이제 그런 의견인데 그 부분도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혁신도시에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전주 혁신도시에 제가 좀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혁신도시 여건에 대해서는 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대구 혁신도시와 비교할 경우에 제 느낌은 네. 사실상 그 전주의 경우에는 외곽에 있고 대구는 도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 생각했던 만족도가 상당히 네.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불행하게도 2017년도에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네. 교통이나 여가활동 분야에 좀 낮게 나왔습니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유는 혁신도시 거주하는 시민들이 네. 적어도 일상생활에서 아주 필요한 시설들이 좀 그 소소하지만 그 부족했다. 예를 들면 마을버스나 순환버스 네. 그리고 그 체육시설이나 도서관, 네. 직장 어린이집 이런 부분이 네. 좀 부족했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의 그 눈높이 맞춰서 네. 우리 시가 네.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가족이 떨어져 온 이유 중에 하나 교육도 있지만 네. 여기 와서 내가 그 소속감을 느낄 수 있고 여기에 고향으로 느낄 수 있냐 이런 부분도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문화 여가 인프라라든가 대중교통 체계가 아직은 이제 미흡한 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혁신도시 시즌 2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존의 혁신도시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추가로 공공기관을 이전함으로써 기존의 혁신도시 내에 공공기관과 어떻게 또 연결을 시키고 산학연 클러스터를 어떻게 조성하고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 주제를 갖고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그 교수님, 네. 그 혁신도시 시즌 2 가장 그 핵심적인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혁신도시 시즌2가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걸 위해서 만들었으니까요. 네. 지역이 이제 서울을 대신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끌어간다. 네. 그러려면은 지금 새롭게 떠오르는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가 돼야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를 뒷받침해주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앞에서 문제점으로 짚었던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공공기관을 이제 지역으로 이전해서 혁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할 때 공공기관 근무자들에게 약속했던 게 있어요. 이를테면 서울에서 살고 계시는 당신들보다 지금 현재 당신들의 거주 여건보다 결코 나쁘게 해주지 않겠다. 네. 그보다 더 좋게 해주겠다. 네. 이런 이제 약속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지켜지지가 못했던 거죠. 네. 근데 앞으로 점점 그렇게 그런 거를 지향해서 네. 그러니까 산업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가 돼야 되고 네. 주거 여건으로는 서울 못지않은 서울을 능가하는 그런 조건을 갖춰줘야 된다. 네. 뭐 교통이라든지 네. 교육이라든지 뭐 또는 또 근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주 여건이 이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조사를 해보면 대형마트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형마트와 또 소소한 자영업자들 간의 어떤 관계도 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만 네. 또 주민들은 대형마트를 매우 필요로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또 혁신도시의 인구가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되고 네. 하는 거고 또 교육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저희들이 참 기획할 때 이런 거를 막 이제 내 보였습니다. 이를테면 초, 중, 고교 복합시설을 하겠다. 네.
원스톱 서비스로 네. 그 초중고생들이에게 필요한 그 모든 시설을 한꺼번에 제공해주면 효율을 높이고 잘 하도록 하겠다. 그랬더니 이게 교육 환경을 일거에 개선시키는 건데 또 각계 학교는 자기 독립성을 또 요구해요. 네. 그래서 그게 잘 안 되고 또 유치원도 그래요. 그 서울 못지않은 걸 하려면 이제 젊은이들이 와야 되는데 젊은이들 오면은 아이 키우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유치원 환경도 국제 수준이 돼야 돼요. 네. 그러면 국제 교육기관도 진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어제까지는 유치원이니까 또 이 관에서는 그냥 사설 학원으로 취급해버려 가지고 그 저 토지 매입도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로 점검해야 될 게 네. 많구나. 우리가 다 같이 네. 합심해서 안 되는 거는 풀어가도록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각자 자기 영역에서 자기 흠 안 나가게 자기 책임 안 지게 이렇게 네. 하니까 조금 어려웠지 않았을까. 앞으로 네. 그런 점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전쟁기지와 함께 어떤 수준 높은 정주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혁신도시 시즌2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를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정부에서도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제시를 했습니다. 네. 저희들은 그런 목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 부가적으로 그러면 지방과 정부의 역할을 나누어서 해야 된다. 저희들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 혁신도시 시즌2의 목표는 가족 동반 이주율을 높이고 네. 지역 인재 채용률을 지금 한 13%, 30% 배로 높이고 그다음에 질의 만족도를 좀 높이고 이런 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것과 부과해서 조금 전에 이민은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한 부분이 정규 여건인데 네. 그 정규 여건은 도로, 교통, 그다음에 상가, 그다음에 네. 학교 이런 시설들이 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민의 입장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혁신도시가 적어도 지역의 신성장 거점이 되려면 적어도 앵커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유치를 해야 된다.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혁신도시가 시즌2가 제대로 되려면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추가 공공기관 이전이 좀 네.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네. 가져봅니다. 네. 자, 부시장님. 예, 추가 공공기관 이전을 할 때 예, 우리 대구시정부에서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는 예. 그런 공공기관이 있습니까? 아직 정부에서 사실 이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인 안을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네. 연구 용역도 추진하고 있고 네. 그리고 우리 시내에 이 관련해서 조직도 정비를 해서 네.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검토안은 정부의 계획이 나오면 그에 연동해서 할 수 있도록 곧바로 할 수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 그 9월 4일 발표한 이해찬 대표께서 말씀한 122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볼 때 공공기관을 볼 때 그 1,000명 이상 고용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저희들 한 20개 내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공공기관 중에 적어도 우리 지역의 그 산업과 지역 등이 부합되는 기관들 좀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정치권과 좀 합심해서 중앙정부를 그 협의회나 장에 끌어나오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네. 가지고 봅니다. 그 대구시 산하연구기관에서 나온 예. 논문인데 보니까 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또 예. 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예, 그렇습니다. 이런 기관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은 네. 현재 제가 볼 때 지역 산업과 연관성 이것도 있고 네. 현재 핵심도시에 기존 이전행 기관이 있습니다. 네. 기존 이전행 기관과의 또 새로운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좀 네. 연계한 것도 있지 않냐. 네. 가스공사 등의 에너지하고 네. 비슷하게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는 좀 복합적인 컨비네이션이 필요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네. 생각하고 네. 그 우리 지역 미래 전략 산업, 그다음에 네. 지역 전통 산업, 현재 이전에 있는 공공기관과의 종합적인 검토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교수님. 네. 조금 전에 그 이해찬 대표가 122개 공공기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더 많은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그 규모가 어느 정도로 됩니까? 어떻게 봐야 이제 되겠습니까? 122개 조사가 지금으로부터 한 2, 3년 전에 이루어진 거고요. 네. 지금은 약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네. 봐지고 네. 또 그 원래 이제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수도권 잔류
할 수밖에 없는 심사를 해서 그런 걸 이제 남겨놨단 말이에요. 이거 다시 재심사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들의 자회사들이 이것도 역시 한 2년 전에 조사한 건데 요게 한 2년 전에 조사로는 한 56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약간 좀 더 많다고 저는 보는 게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자회사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분을 1%씩 이렇게 밑으로 떨어뜨리게 관리를 해왔어요. 그래서 요거 실질적으로 보면은 자회사라는 게 560개가 아니라 뭐 저는 뭐 몇 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또 방송이라 훨씬 많다. 이거를 정치적으로 또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분은 몇 %든지 실제로 1% 낮다고 해서 정부가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30%대 행사하는 것과 29%대 행사하는 게 뭐가 다르겠어요. 근데 정의상 그렇게 돼 있으니까 실제로 본다면 자회사가 560개가 아니라 훨씬 많다고 보여지고 또 관련된 업체들이 또 협력업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또 거래를 하는 이거는 뭐 그때그때 그 해마다 달라지는 거지만 또 뭐 이것도 역시 몇 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또 뭐 책임 있는 자리니까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본다면 훨씬 더 큰 규모로 혁신도시 시즌2를 기획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앞에서 기존 혁신도시의 문제점으로서 산학연 클러스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런 비판적인 분석이 나왔다면 앞으로는 이제 잘 해야 되는데, 자 교수님, 시즌2에서는 어떻게 이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십니까?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은 공공기관이 핵심이어서 공공기관 얘기를 하는데 산학연 클러스터가 성공한 다른 지역들, 이제 세계의 다른 나라들 보면은 거기에 중심은 대학이에요. 대학의 이공계 대학의 그 교수 연구실, 실험실에서 온갖 기술이 나오고 거기서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거기서 실험을 해서 기업이 나오고 또 그 기업들을 모방해서 또 다른 수많은 기업들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이 먼저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학과 연구기관은 같이 붙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산업체가 나오고 이거를 할 수 있는 물적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게 공공기관이다 이거예요. 우리 혁신도시에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우선 공공기관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뿌리를 내려서 대학 지원도 충실히 하고 그러면서 대학에서 키워낸 인재들이 공공기관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도 만들어가고 따로 이렇게 또 아니면 공공기관 내에 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고 실은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대기업들도 그 회사 내 회사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회사원들이 자기 회사에서 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도 그런 역할을 해가면서 산학연의 그 실증적인 모델을 돌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에서 이제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그러면 이제 다른 지역 갖고 이제 네트워크를 또 가지면서 서로 또 교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세계 시장에도 진출하고 사실 대한민국만 가지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대한민국 시장만을 보고 자동차 회사를 그렇게 크게 투자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혁신 도시도 한국만을 보고 할 수는 없다. 반드시 세계와 연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정도의 규모로는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추가 이전 필요하고 자회사도 필요하고 또 협력업체도 이전이 필요하고 또 앵커기업, 대기업 이전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어울려져야 실질적으로 규모 있게 내실 있게 산학연 협조가 협력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부시장님 대구시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산학연 연계 기능이 살펴보면 이제 있었다고 말씀을 이제 하셨지만은 조금 더 이제 확대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면희 교수께 방금 말씀하신 대학이 중심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부터 지역 대학을 그 대구뿐만 아니라 경북까지 합쳐서 대구 경북이 같이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 간의 연계 사업을 경북도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비학위 연합대학이라든지 공동으로 네. 그런 것도 충분히 저희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경북도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해나갈 사업이고 네. 그 이러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지금도 해오고 있는 사업들을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시에는 현재 상기평과 테크노파크 그리고 취업기업이 협력해서 하는 R&D 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런 R&D 사업들을 계속 추가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국감정원이나 지역정보원이 지역대학과 협력해서 지역 연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오픈 캠퍼스를 운영하는 이런 모델도 굉장히 좋은 모델들을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개별적인 것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산학관연, 그래서 이전 공공기관, 지역대학, 지역기업, 연구기관 간의 원활한 그 혁신이 이루어지는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필요가 있고 우리 시는 어떻게 하면 가장 활발하고 네트워킹이 잘 되는 역내 역외 간에 네. 잘 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민간 기업을 이제 유치해야 예. 된다는 이런 당면 그렇습니다. 과제가 있지 예. 않습니까? 그 예. 부분도 말씀을 해주시죠. 어느 자치단체 간에 네. 그 지역에 그 사람이 모을 수 있는 기관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핵심도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고 그중 네. 앵커 기업 유치를 할 필요가 있다. 네.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우리 핵심도시의 경우에는 그 첨단 의료복합단지가 동시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에 특화된 이런 제한적인 상황은 있지만은 네. 이 상황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이 관련해서 좀 제도적인 그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 지속적으로 건의를 나가서 상당 부분 진척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특화된 이 그 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당면 과제로서는 그래서 여기에 천복단지에는 신약개발지원센터라든지 네. 첨단 의료기 개발지원센터 같은 그 의료 관련 기본적인 인프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내연구원 같은 국제연구기관도 들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인프라는 의료기업들이 기업 활동하기 굉장히 좋은 여건들입니다. 네. 이 여건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네. 이런 유사한 기관들을 더욱더 그 유치하는 노력도 설립하고 자체적으로 설립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관련해서 기업 자체가 당장 오지는 않더라도 요즘 기업은 4차 산업 이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R&D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R&D를 공동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타 지역 기업이 있지만 타 지역의 기업이 우리의 훌륭한 R&D 그 기관들을 활용해서 공동 연구를 하다 보면 또다시 올 기회가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천복단지는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네. 특례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업에 좀 알려서 저희들이 유치하는 그런 전략들을 구사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자 기업 또 지역에 따라서는 대기업의 존재가 또 더욱 필요한 그런 곳도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국적으로 볼 때 각 지방 정부들은 어떻게 해야지 기업을 잘 유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제 일을 볼 때 네. 이제 그 당시에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이라고 그래서 대기업 유치 그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수없이 많은 그 접촉의 기회를 가지고 이제 활동을 했는데 네. 내가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는요. 그 대기업이 뭐 세금 깎아달라, 뭐 어떻게 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건 핵심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건 핵심이 아니다. 네. 심지어 이런 말도 하던데요. 뭐 우리가 대한민국의 돈이 다 대기업에 있는데 우리가 돈을 가지고 우리를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럼 네. 결국은 뭐냐? 그게 이제 인재라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지역 대학의 파격적인 투자가 네. 정부만 볼 게 아니라 지방 정부에서도 지역 네. 대학에 그 파격적인 투자가 있어야 된다는 이제 이런 생각. 그것이 사인이잖아요. 아, 어디는 대구는 지역 대학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구나. 그러면 기업이 내려갈 수 있구나. 갈 수 있구나.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그 지방 정부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기업 도시라는 게 있었어요. 네. 참여정부 때 예. 얘기했습니다. 근데 기업 도시라는 개념을 사실은 그게 대기업들이 요구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기업 도시 개념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는데 사실상 그렇게 잘 되지는 못했죠. 그게 대기업들이 막 이게 하려고 보니까 지역이 너무 허가불판인 거죠. 그러나 지금은 혁신도시가 그래도 잘 뭐 만족치 못하다 하지만 당시보다는 상전벽해죠. 그러면 이제 혁신도시 인근에 적절한 지역의 기업도시 컨셉을 다시 한번 부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는 그야말로 규제 특례지구로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기업들이 한번 혁신도시 만들듯이 한번 만들어 보아라. 그리고 당신들이 기업 생태계를 거기다가 한번 만들어 봐라라고 하는 거를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지방정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자는 얘기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사실상은 지방자치단체 복귀거든요.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그럼 뭘까? 그게 뭐 세금 깎아주고 땅 싸게 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행정적으로 불편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네. 그거를 좀 과감하게 그 혁파를 할 필요가 있고 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좀 돈도 좀 지원해줄 필요성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 또 지금 현재는 이제 혁신도시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혁신도시만 하자고 균형발전 정책 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혁신도시와 대구 네. 5도시 네. 또 주변의 시골 지역 간에 연가를 해야 돼, 연계를 시켜야 된단 네. 말이죠. 네. 그래서 조금은 지금보다는 큰 규모로 그림을 그려야 한다. 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대구와 연결하고 주변의 산촌 지역과 연결하고 그럼 뭐 어떤 식으로 그렇게 할 거냐? 거기에 중간 지역에 또 하나 작은 단지 몇 개를 두고 또 연결할 수도 있고 네. 하여튼 계획은 잘 세울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이제 기반 시설을 잘 만들어 가도록 지자체가 정부와 네. 협력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기업 유치도 이제 정주 여건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기업 유치 이런 주제로 넘어가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얘기할 때 그 대중교통 체계를 좀 구축해서 원도심과 이제 원활하게 이제 소통이 돼야 되고 뭐 의료, 병원, 뭐 학교 그리고 어떤 이제 문화 여가 시설, 어떤 공동 커뮤니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는 이제 다 아는데요. 그래서 이 정주 요건을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좀 보충하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뭐 하여튼 신경 써야 될 것이 많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정주 요건을 말은 쉽습니다. 저 국제학교도 넣고 국제 유치원도 넣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그런 정주 요건을 개선시켜야 될 것 같습니까, 부시장님?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은 그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네. 그다음 단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가장 우선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들을 가장 먼저 해결하고 좀 네. 길게 해야 될 것은 좀 시간을 두고 정리해 가야 되지 않냐. 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우선 대구 혁신도시의 경우 시급 필요하다고 지금 저희들이 조사된 바에 의하면 도서관이나 도서관, 문화센터 네. 그리고 창업 활동이나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소소한 분야의 그 공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혁신도시 내에 입주민 간의 커뮤니티 활동이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필요하다는 게 우선 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부터 한 200억 원을 투자해서 네. 복합혁신센터를 건립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혁신도시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함을 일단 먼저 해소를 하고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원도심과 부도심 간의 그 교통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시간을 두고 어떤 방식으로 연결해서 원활하게 하는 게 좋은지는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그리고 주말에 같은 경우에는 레저하고 여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혁신도시 인근에 저희들 제2수목원을 건립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주말에 가족 단위의 네. 킬링 타임을 가질 수 있지 않냐 저는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적어도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 도시 모델은 스마트 시티입니다. 이 스마트 시티를 저희들은 혁신도시 내에 조성을 해서 그 앞으로 미래형 도시로서 선도도시 모형을 한번 제시해 보겠다 이런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공공기관을 지방 이전할 때 1차 때 수도권에 많은 반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한다고 그러면은 또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반대가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요. 네. 저는 반대가 크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네. 그 1단계 이전, 1차 이전할 때는 당시 서울시장이 이제 그 다른 당이었죠. 그 네. 야당이었죠. 네. 그래서 뭐 수도권을 좀 선동한 측면이 좀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핵심은 이 정부와 여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네. 이거 좀 공공기관 추가 이전 또는 자회사 이전, 협력업체 이전 지원 이런 것들을 할 생각이 진정으로 있다면 서울시장이나 수도권에 또 정치하시는 분들하고 잘 상의를 하시면 큰 반대는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네. 그런 분들의 정치인들의 선동만 없다면 네. 이건 무난히 네.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 1차 할 때 그 거센 정치적 풍문 속에서도 이거 해냈거든요. 지금은 해낼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당시에 또 그 국가균형발전법을 통과시킨다거나 또는 뭐 지방분권법을 통과시킨다거나 행정수도 이전법을 통과시킬 때 한꺼번에 같이 했는데 네. 거의 만장일치로 그 통과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아주 굉장히 객관적인 것처럼 이걸 얘기하면서 걱정하는 거는 네. 조금 이거 안 하려고 그러나 하는 그런 그 걱정을 좀 저로 하여금 하게 합니다. 네. 부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 역시 그 추가 이전할 경우에 네. 중앙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앙정부가 분명한 의지를 천명을 하고 네. 정책을 추진하면 저희들 생각에 지방자치단체는 전적으로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네. 수도권 일부에서 그런 부정적인 의견을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도권도 균형 발전에 대했을 때 수도권도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는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네. 중앙정부에서는 의지 천명과 동시에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여기 추가적으로 좀 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혁신도시 시즌2 얘기를 할 때 여기 수도권도 포함시켜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도권도 그 혁신 지구들이 있거든요. 네. 이미 혁신 도시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네. 그런 혁신 도시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수도권의 공공기관들이 잔류해 있는 공공기관들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절반이 있어요 아직도. 네. 그럼 그건 아주 그 난맥상으로 한꺼번에 모아져 있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도 서울에 있는 거를 수도권에 경기도에 있는 거는 경기도에 따로 도시를 만들어 줄 수 있고 네. 서울에 있는 거는 서울의 어떤 지구에 따로 한꺼번에 해서 거기에 특성 있게 발전시킬 수도 있고 이런 차원의 노력을 통해서 전국을 이제 혁신벨트화 하면은 수도권도 뭐 특별히 우리가 뭐 수도권에 더 주는 것이 없이 그 수도권도 국가적으로 혁신화하는데 동참하는 그런 대열에 합류시킬 수가 있죠. 그렇다면 수도권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이 혁신도시를 활성화시키려면 산하견 연계 클러스터를 좀 활성화시키고 기업을 유치하고 정주 요건을 개선하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면서 또 그런 기능들을 부여해야 된다는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나왔던 비판 가운데 하나는 그 모든 것을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추진해야 하는 어떤 그 컨트롤 타워가 부족하거나 없었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저희들이 이제 혁신도시 포럼 활동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혁신도시가 진행되는 거를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게 왜 저렇게 잘 안 되나 보니까 주인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교향악단으로 하면은 지휘자가 없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연습해가지고 각자 알아서 연주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악기는 크게 소리가 나고 어떤 악기는 뭐 낮고 박자도 서로 안 맞고 이런 네. 거예요. 그래서 지휘자가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혁신도시에 이를테면 아까 뭐 복합문화센터를 만들려는데 여기를 뭐 바꿔주라 어쩌라 하면은 이거를 가운데서 이게 교통정리를 해줄 기관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을 때 이거를 잘 갈무리해서 교통정리를 해서 혁신도시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가는데 필요한 거는 컨트롤 타워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공공기관도 누구에게 상의해야 될지 모르겠고 지자체도 여러 단위가 있는데 이걸 내가 가진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겠고 하는 일들이 있어 서로 미루고 이렇게 돼 있던 거죠. 뭘 유치해 오고 싶어도 내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유치해 오나 이럴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전담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 시즌2에는 이제 그 혁신도시 지원재단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컨트롤 타워인데 저는 현재 수준보다는 조금 더 컨트롤 타워답게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주셨으면 이것은 이제 지자체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구시에서도 그 지금 하고 있는 혁신도시 지원재단을 잘 한번 살펴보시고 이것이 혁신도시 컨트롤 타워인지 아니면은 돈 얼마씩 지원해 주는 기관인지 살펴보셔서 컨트롤 타워가 되도록 그거를 꾸려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네. 그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산업 클러스터를 활성화되려면 이 관련된 컨트롤 타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일단 혁신도시에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고 전체적으로 구성원들이 이 클러스터에 들어온 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수렴하고 전체 합의를 하는 기관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전 공공기관, R&D 기관, 이 관련 기관들이 전체 참여하는 혁신협의회를 일단 구성을 해서 네. 전체적인 논의를 하고 의결하는 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그 큰 운영 방향과 기본 방향을 정하는 기관이 있고 이를 실질적으로 서포트하고 네. 그리고 사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저희들은 복합혁신센터를 설립해서 네. 이걸 통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저희들 구상입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마디씩 하시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자, 혁신도시를 기획하고 추진했던 사람으로서 조금 뭐 하고 싶은 말은 혁신도시를 인위적으로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다. 그러니까 사람을 로봇으로 해서 완벽한 사람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느 정도만 만들어 놓으면 그게 스스로 자라나서 사람으로 가야죠. 도시가 있으려면은 적어도 전화번호부에 한 6,000개, 6,500개 정도의 직업이 있대요. 네. 전화번호 보면. 그렇다면 그런 정도의 그 경제 생태계, 생활 생태가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기다리면서 서로 의견들을 내고 정부, 지자체 협력해서 또 지역의 주민들도 협력하고 대학도 협력하고 기업들도 협력하고 해서 좀 잘 만들어 가자.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시장님. 예, 시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혁신도시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중요한 혁신 인프라입니다. 이 인프라는 하루아침에 구축되어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이전된 공공기관들이 제대로 정착해서 여기에서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찾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지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서 혁신도시에 대한 기대 그리고 앞으로 추가 이전에 대한 기대 이런 게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 이전이 확정될 경우에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혁신도시 성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으로 시청자들께서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산학연 연계 기능이 활성화되고 또 혁신도시에 많은 기업이 들어와서 혁신 성장을 하는 것, 이것이 혁신도시 시즌2의 목표입니다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에 어떤 절실함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자, 시사톡톡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